자, 2025년 9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날씨는 비가 좀 많이 옵니다. 이번 주도 저는 9월 달이 되면 9월부터 한 10월 중순까지는 좀 증시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해서 거의 쉬고 있는데 증시가 의외로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치죠. 뭐 코스피, 코스닥 다 뭐 거의 50주 최고치, 사상 최고치 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슬프긴 한데 뭐 공부가 그만큼 안 돼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자, 이번 주 커튼을 좀 보면 금이 사상 최고 행진을 하고 있다. 금도 이제 뭐 안전자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을 좋게 보고 계속 시장에 들어가는 건지 어느 쪽인 건지 굉장히 헷갈리죠. 자, 또 하나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25bp냐 50bp냐 이러한 카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이슈가 PPI, CPI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PPI가 먼저 발표가 됐어요.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 발표가 됐는데 예측치가 0.3이었는데 0.1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0.1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시장에 환호를 했었다. 그리고 나서 9월 11일 다음날 CPI가 나왔는데 예측이 2.9고 실제가 2.9여서 뭐 괜찮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은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솔직히 CPI가 조금 상승하는 무드라서 그렇게 쏙 좋아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시장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9월 10일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플러스 1.54, 뭐 코스닥도 플러스 1.48 상승하면서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주간으로 한 6% 가까이 상승을 했죠. 저는 이때 7월 30일, 31일 이쯤이 이제 변곡점이어서 약간 조정 하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죠. 최소한 21선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지 않겠나 주봉상 이렇게 봤는데 박스를 깨고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죠. 코스닥 역시 어떤 뭉침을 깨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당분간 좀 상승의 힘이 세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9월 달은 좀 조정 장세가 아니겠나. 10월 추석이 있으니까 긴 연휴니까 아무래도 10월 중순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예상을 깨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네요. 자,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좀 샀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좀 샀습니다. 또 연기금도 좀 산 것 같습니다. 이쪽 연기금인가요? 자, 삼성전자 역시 굉장히 큰 상승을 이번 주에 좀 보여줍니다. 엄청난 상승이 좀 나타났죠. 7만 원대에 7만 4천 원, 이 7만 원과 7만 4천 원 사이에 박스를 좀 길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봤지만 긴 장대 양봉 주간상이요. 일봉상 급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7만 4천 원을 깼습니다. 그렇다면 썸네일에도 써졌지만 저 같은 경우는 7만 4천 원을 돌파한다면 또다시 한 번의 상승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금방 다시 조정 장세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PBR이 1.26까지 왔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시아 증시는 좋았습니다. 이번 주 일본도 좋았고 중국도 좋았고 항생도 좋았습니다. 일본 환율은 941원이 되겠네요. 금요일장의 미국 주식은 조금
조정을 좀 받고 나스닥만 좀 사상 최고치로 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주간 차트 모양을 좀 보면 전부 다 상승하는 모양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조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겠죠. 코인도 움직입니다. 비트코인도 찍고 올라가는 형태, 20선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어떤 반등을 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리플도 역시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고 하프라인을 지켜내며 상승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상승에 할 것처럼 보이고 있다. 금현물 역시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모든 어떤 자산군들이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금현물 역시 이게 좀 배반적이죠. 이율 배반적이죠. 이게 좀 안전자산을 찾는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많이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그만큼 또 하락할 거에 대한 대비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아무튼 금 차트 모양은 어떤 박스를 깬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좀 세 보이죠. 국내 금융시 저번 주에도 말했고 꾸준히 말해온 것처럼 이 상단을 보러 가려고 할 것이다. 어떤 기울기 자체가 조금 완만하잖아요. 이게 기울기 자체가 좀 완만하기 때문에 꼭지에서 한번 다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상승을 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환율은 계속해서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1393원이군요. 달러 인덱스 역시 똑같이 어떤 달러 자체는 계속해서 이런 정도 97, 96, 95 이 정도 라인 박스를 지키지 않겠나 싶습니다. WTI도 더 이상 이제 하락하는 걸 조금 멈추고 횡보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10년 국채는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겠죠. 다음 주 9월 17일인가가 아마 FOMC니까 그때 금리 인하가 25bp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50bp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년 채권 역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장당의 금리 차는 조금 줄었네요. 그래서 공탐 지수가 지금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흥분한 상태냐면 꼭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표를 봐도 약간 공포감, 조금은 조절하려는 느낌, 피어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시장 자체도 조금 안 좋게 앞으로 조금은 시장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빅스는 횡보했습니다. 크게 14, 15 이 정도를 지켜내고 있다. V코스피는 우리장 급등을 하면서 그런지 변동성이 좀 커졌고요. 구리 원자재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관세 이슈만 없었으면 구리는 계속해서 좀 크게 상승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종목과 52주 드로우다운을 좀 보면 좀 볼까요? 일단 제가 잘못한 것 반성해야 될 것들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너무 일찍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정리를 했다라는 게 있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현대엘렉트릭, HD현대,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아직 척후병조차도 못 보낼 정도로 DD가 아직 살아있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두 주 정도 보내본 상태에서 27.43이라는 8월 말쯤에 샀을 테니까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냥 들고 있었으면 포트폴리오 전략이 YTD로 40%를 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8월 말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전부 매도한 것 자체를 크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선별적인
이렇게 일괄 매도가 아니라 선별적인 매도를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이번 주 전략계좌 자체는 22.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짧게 볼게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테니까. 골드가 좀 많이 올랐고요. 소형주가 좀 올라가고 있고, 이게 뭐죠? 올배당이 조금은 상승을 했고요. 포트폴리오 전략 자체는 이제 횡보할 수밖에 없죠. 거의 현금으로 들고 있으니까 뭐 이런 정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 파트를 좀 살짝 보면 볼 게 특별한 게 없네요. 조금은 과열 구간에 들어온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매수 구간. 자, 이런 정도만 할까요? 뭐 갑자기 와이프가 이제 어떤 주식을 사면 좋겠냐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인간 지표로 따지면 이제 정말 과매수권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굳이 그렇게 사고 싶다면 삼성전자를 좀 사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봤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